네, 데이터 프레임 1번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가지고서 두 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같은 숫자만 들어가 있네요. 그죠? 란데인트. 잠깐만. 아, 란데인트가 사이즈를 줘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10보다 작은, 그리고 사이즈는 6개. 아니면 100보다 작은으로 할까요? 100보다 작은. 네,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아, 제가 란데인트를 조금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100보다 작은, 그리고 개수는 6개짜리 밸류를 만들었어요.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개니까, 그 다음 밸류 2는 ABC를 두 번씩 했어요. 두 번씩. 그래서 ABC, ABC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 1번. 데이터 프레임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2번은 컬럼은 하나밖에 없어요. value 3이라고 하는 컬럼 하나밖에 없고요. 대신에 여기는 인덱스가 A, B, C라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덱스와 인덱, 인덱스와 컬럼에 있는 값을 보고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수가 있어요. 여기 인덱스를 보고 여기서는 컬럼의 값을 보고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하실 때,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쓰셔도 돼요. 위쪽에서는 함수를 썼었으니까 이번에는 메서드를 써볼게요. 머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이름만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너 조인이나 아우터 조인이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how는 그냥 이너 조인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너 조인을 쓰시면 되고, 레프트 테이블에서는 여기서 레프트 테이블은 DF 1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DF 1번에서는 여기 보시면 컬럼으로 되어 있죠. ABC라고 하는 게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덱스가 아니라 on이에요. on. 여기에 value 2라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ight. 오른쪽 테이블은 여기서 오른쪽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df2를 가리켜요. df2는 컬럼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abc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있냐면 인덱스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파라미터가 right index예요. 쓸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true냐 false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원하는 결과 맞죠? A일 때는 10, B일 때는 20, C일 때는 30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혹시 머지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자, 잘 되시죠? 그래서 머지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머지는 SQL에서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다. 이너 조인이나 레프트, 라이트 혹은 풀 아우터 조인을 하는 그런 게 머지고요. 머지에서는 컬럼들끼리 서로 공통되는 컬럼들을 가지고서 머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인덱스들끼리 같은 인덱스가 있으면 머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한쪽 테이블에서는 컬럼을, 다른 쪽 테이블에서는 인덱스를 가지고서도 머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SQL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동작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목차로 컴캣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캣은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다. 그죠? 문자열 같으면 문자열과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이어붙이는 게 컨캣이죠. 맞아요? 어.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이 있으면, 두 개의 배열이 있으면, 여기에 원소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컨캣이에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컨캣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캣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시리즈에서의 컨캣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에서의 컨캣. 두 개의 시리즈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의 시리즈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S1 하고 만들게요. 판다스 점 시리즈라고 생성대 호출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뭐 시리즈나 배열이나 리스트나 튜플이나 그런 것들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는 하고서 리스트로 만들게요. 리스트로 여기에는 A, B, C 어떤 문자열들이 저장되는 리스트라고 할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 이름이라고 할까요? 스컷, 앨런, 타이거, 킹. 뭐 이렇게. 자, 시리즈 1 출력 한번 해볼게요. 시리즈 1을 출력해 보시면은요. 네. 인덱스는요, 012라고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레이블은 012라고 자동으로 매겨지고요. 문자열들을 원소로 갖는 1차원 시리즈예요. 그죠? 여기 D타입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D타입은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시리즈가 있어요. 두 번째 시리즈가 있는데, 두 번째 시리즈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이번에는 오셈 이렇게 할까요? 오셈, 홍길동 이렇게 한글로 만들어 봤어요. 한글로. 자, 두 개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치고 싶은 걸까요? 어, 스콧, 앨런, 스콧, 앨런, 킹 밑에 여기 오셈, 홍길동 이렇게 합쳐주고 싶은 거겠죠? 데이터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죠? 응. 자, 이렇게 하려는 컨캣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잘린 거죠. 원래는 하나의 데이터여야 되는데 이게 잘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거는 머지가 아니라 컨캣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컨캣. 컨캣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판다스, 캣이라고 하는 함수 쓰시면 돼요. 함수 쓰시면 되고 오브젝트들이라고 돼 있죠. 오브젝트들. 아규먼트 이름이 오브젝트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터러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타입. 반복 가능한 타입은 뭐가 있어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전부 다 반복 가능한 타입들. 반복 가능한 타입인데 여기 지금 대괄호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시리즈를 원소로 갖는 이터러블, 데이터 프레임을 원소로 갖는 이터러블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시리즈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혹은 이건 또는이란 뜻이죠. 데이터 프레임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리즈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 또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 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뭘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고 S1 그리고 S2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규먼트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규먼트고, 그 다음에 별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아규먼트부터는 무조건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엑시스예요. 엑시스가 기본값이 있어요. 축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인데 얘는 기본값이 0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값을 안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엑시스 방향으로 두 개를 합칠 거란 얘기고
합칠 거란 얘기고, 조인, 여기서는 그 how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joi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쳐주는 방식은 아우터가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터가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고,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스컷, 앨런, 킹 밑에 오셈, 홍길동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첫 번째 시리즈를 만들 때 인덱스가 0, 1, 2. 두 번째 시리즈를 만들 때 여기도 0, 1.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밑으로 합쳐졌죠. 밑으로 합쳐졌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리고 그 조인의 방식이 아우터가 기본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랑 뭔가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걸 가지고 공통인 것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S1에 있는 거, S2에 있는 거를 다 써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캣은 머지와 다르게 컨캣은 기본값이 아우터예요. 그리고 그 아우터를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냥 아우터 사용하시면 돼요. 아우터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서 엑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엑시스가 기본값이 0이었죠.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방향 이쪽 방향이 기본값이에요. 여기가 엑시스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합쳐주는 방향이에요. 데이터들을 합쳐주는 방향이 스컷, 앨런, 킹,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오셈, 홍길동을 합쳐주겠다. 이쪽 방향으로 합쳐주겠다라고 하는 게 엑시스 0번이에요. 아셨죠? 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은요, 로우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 로우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증가하죠. 이쪽 방향이 엑시스가 0번이에요. 행이 증가하는 방향. 행이 증가하는 방향. 그 다음에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이렇게 나오죠. 0, 1, 2 이렇게. 이쪽 방향을 엑시스 2번이라고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죄송해요. 2번이 아니라 1번이에요. 1번. 0, 1이니까, 0, 1이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행번호, 로우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 여기 로우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죠? 로우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0번이에요. 그 다음에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그 다음 인덱스예요. 인덱스 1번이에요.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렇게 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본값 보시면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엑시스 문서 볼까요? 네. 여기 문서 보죠. 문서 보시면 엑시스가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0이라고 되어 있죠. 행번호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들을 합쳐주겠다. 이해,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컨캣이고요. 이게 컨캣입니다. 이 인덱스 번호가 겹치는 게, 그, 보기가 싫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는 굳이 오셈과 홍길동의 인덱스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위쪽 첫 번째 시리즈에서 인덱스는 그냥 순서대로 매겨진 것 뿐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에서도 그냥 순서대로 번호들이 매겨진 것뿐이고 얘네들이 어떤 특별한 값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A, B, C라든가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인덱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concat 똑같이 S1 S2 이렇게 주시는데 아규먼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그노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그노어 인덱스의 기본값이 false. 인덱스를 무시하지 않겠다란 뜻이에요. 인덱스를 무시하지 않겠다인데 그게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쳐지는 순서는 S1이 먼저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 아래쪽으로 S2가 합쳐지는데 인덱스는 무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4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그노어 인덱스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또 다른 시리즈가 있어요. 3번이라고 시리즈를 만듭니다. 판다스 점 시리즈 하고 만들게요. 여기도 데이터가 있죠. 리스트로 줄게요. 리스트로 줄 건데 어 앨런은 앨런은 HR 부서에서 일해요. 그 다음에 킹은 IT 부서에서 일해요. 오쌤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스콧이 HR 부서에서 일하고요. 앨런 IT 부서에서 일하고요. 그다음 킹이 있죠. 킹. 자, 킹도 HR에서 일한다고 해볼까요? 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 느낌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죠? 어. 얘네들은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부서 이름이잖아요.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붙여야 될 녀석들이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붙여야 될 녀석들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조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순서대로. 그런 의미예요.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조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인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엑시스예요. 자, 판다스, 그 다음에 컨캣, 이번에는 S1하고 S2를 주시는 거예요. S3번. S3번. 이때에는 엑시스를 몇 번으로? 1번으로 주시는 거예요. 1번으로.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컬럼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값에다가 옆에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지면서 컬럼 이름 안 가지고 있죠. 얘도 컬럼 이름 안 가지고 있고 얘도 컬럼 이름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도 순서대로 0, 1 이렇게만 매겨지는 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 붙이고 있죠. 두 번째도 이쪽 방향으로 붙였죠. 세 번째도 이쪽 방향으로 붙였죠. 이쪽 방향을 뭐라고 부른다? 엑시스 몇 번이라고 부른다? 1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나는 거를 엑시스 0번이라고 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컬럼 쪽으로 붙이는 거를 엑시스 1번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네. 되셨습니까? 음. 그리고 만약에 여기 데이터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데이터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도요. 붙이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 두 개밖에 없죠. 붙일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그냥 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꼭 데이터 개수가 꼭 일치해야지만 컨캣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첫 번째에는 여기가 세 개가 있고 두 번째에는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는 널이 되는 거예요. 널. 기본 조인 방식이 뭐였습니까? 기본 조인 방식의 기본이 아우터가 기본이니까. 아우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너였으면 달랐을 거예요. 이너였으면 달랐겠지만 아우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NAN까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액시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어요. 우리 액시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컴캣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컴캣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Day 1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주시면 되죠.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데 딕셔너리로 만들게요. 여기서는 딕셔너리에서 그 값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날에 컬럼 이름을 컬럼 이름을 그냥 난수로 다 만들어 버릴게요. numPy 점 랜덤 랜덤 점 그리고 rand int로 할게요. rand int로 그리고 어, 뭐 100보다 작은 숫자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5개만 하고요. 컬럼은 3개짜리로 할게요. 컬럼은 3개짜리로. 네. 그리고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그 컬럼 인덱스를 줄게요. 컬럼 인덱스는 따로 줄게요.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컬럼은 뭐 어떤 A라고 하는 값을 측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B라고 하는 값을 측정을 한 거고, 세 번째는 C라고 하는 값을 측정을 한 거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숫자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럼 numpy.random.seed를 주시면 될 거예요. seed 1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day 1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할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첫 번째 날에 뭐 기온, 뭐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그다음에 뭐 이산화질소 농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날씨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기온과 뭐 습도와 뭐 그다음에 뭐, 뭐 햇빛 뭐 그런 거 측정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 5번 측정된 값들이 있는 거예요. 5개 측정된 값들이 있는 거고 A라고 하는 값, B라고 하는 값, C라고 하는 값 얘네들이 이렇게 5번 측정이 됐어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시드는 위쪽에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day 2,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게요. 비슷한 방식으로 pandas 점 데이터 프레임. 똑같이 쓰시면 될 거예요. 데이터에도 random 점 rand int, 100보다 작은 정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뭐 똑같이 행 5개, 컬럼 3개.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똑같아요. 컬럼 이름, 컬럼 이름도 A, 그 다음에 B, C.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날의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을 보면,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을 보면은요, 첫 번째 날에 어떤 세 개의 값을 측정을 한 거예요. 5번 측정을 한 거예요. A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기온, 습도, 그다음 뭐 자외선 지수, 뭐 이런 거를 첫 번째 날에 5번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측정한 게 또 있어요. 똑같은 값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기온, 뭐, 그 다음에 습도, 뭐,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지수,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5번 측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합쳐야 될까요? 그냥 이쪽 방향으로 합쳐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날짜별로 쪼개진 거잖아요. 얘네들은. 어, 뭐,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분 단위로, 뭐, 5분 단위로 측정한다? 그러면 1시간에 12번 나올 거고요. 그럼 24시간이면 12 곱하기 24. 그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행이 만들어질 거고. 그죠? 그럼 내일도 똑같은 자료가 만들어질 거고. 그저께나 그저께도 똑같은 자료들이 만들어졌겠죠. 만약에 날짜별로 얘네들이 각각 파일이 다른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을 할 때에는 하나로, 그죠? 데이터 프레임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합칠 때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밑에다, 첫 번째 날의 데이터 프레임 밑에다가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밑에다가 세 번째 날,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합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컨캣이다요. 이때 사용하는 게 컨캣이다. 그럼 어떻게만 해주시면 될까요? 판다스, 컨캣, 그리고 리스트 주시면 돼요. 리스트를 주시는데 day 1 데이터 프레임과 day 2 데이터 프레임을 주시면 끝. day 2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합쳐졌죠. 0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또 0번부터 4번까지. 여기까지가 day 1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day 2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합쳐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할 때, 엑시스를 뭘로 설정하는 거예요? 엑시스를 0번이라고 설정하는 건데 얘가 기본값. 얘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굳이 0, 1, 2, 3, 4,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를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겠다. 라고 하실 때는 파라미터 중에서 뭘 써주면 되겠다? 이그노어 인덱스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할게요. 음. 그냥 간단하게 df라고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를요.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난수로 만들 거고요. 난수로 만들 거고 란드로 만들게요. 0과 1 사이에 숫자들이겠죠. 0과 1 사이에 숫자들일 거고 란드로 만드실 때에는 행이 몇 개냐, 컬럼 몇 개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행은 똑같이 5개, 컬럼 3개로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컬럼의 이름은 제가 ABC라고 줄 게 아니라 이번에는 D, E, 소문자로 할까요? 그냥 D, E, F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날에 어떤 온도, 예를 들자면, 그죠?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자외선 지수를 측정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 프레임은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같은 날인데, 다른 데이터들을 측정한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측정한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그다음에 뭐 이산화질소 농도, 그다음에 뭐 어떤 또 뭐 미세먼지 농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것들을 측정한 같은 시간에 측정한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 데이터를 어느 쪽으로 합쳐줘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방향을 엑시스 몇 번이라고 부른다? 1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번. 이렇게 합쳐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판다스, 컨캣, 그리고 합쳐주는 거는 day 1 데이터 프레임과 방금 만든 df. 여기서는 엑시스를 1번이라고. 얘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캣을 언제 사용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분석을 하시다 보면 데이터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행이 너무 긴 거예요. 행이 너무 길어서 행들을 잘라가지고 몇 개의 파일로 나눠둔 거예요. 행이 너무 많아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행이 너무 많아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파일들을 쪼개가지고 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컴캣을 하실 때 엑시스 0번으로 컴캣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은 행의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행의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컬럼이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런 경우도 하나의 파일에 전부 다 라이트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첫 번째 파일에 저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파일에 저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 번째 파일에 저장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고 싶다. 그러면 컴캐스를 하실 때 엑시스 1번으로 컴캐스를 하시면 돼요. 용도 아시겠죠? 어떤 때 컴캣을 엑시스 0번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때 컴캣을 엑시스 1번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머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컴캣 알려드렸습니다. 머지 알려드렸고 컴캣 알려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잘 되세요? 그러면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